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배신이란 무엇인가?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나를 등진 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남겨둔 건 단지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13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났다. 사과를 원한다고. 그러나 그때의 상처가 쉽게 아물 리 없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47세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첫 번째 아내였던 지영과 결혼한 지 7년이 되었고 5살 된 딸과 3살 된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제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온몸이 붕대로 감싸인 채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저는 담당 의사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그분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다시 걷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영도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집안일이며 아이들 돌봄까지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휠체어에 갇힌 채 앞으로의 인생을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했습니다. 하루하루 병실 벽만 멍하니 바라보며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없고 아내와 함께 춤을 출 수도 없고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지영이 점점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그때만큼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자주 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애원도 해보았지만 그녀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차갑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장애인 남편과 평생 살 수 없어. 난 아직 젊고 매력적이야. 난 정상적인 남자를 만나야 해. 솔직히 말하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점점 냉랭해지는 태도를 보면서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 느꼈지만 이렇게 빨리 이혼을 요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 아내, 요즘 저녁이나 주말마다 중년 남자랑 붙어 다니더라. 카페나 쇼핑몰에서도 같이 있는 거 봤어. 사실 내 사고 전부터 바람났다는 얘기도 있어. 아니면 그냥 돈 많은 아저씨가 필요했던 걸 수도 있지. 저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그녀는 벌써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저는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담담하게 글을 쓰고 있지만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고 분노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갇힌 신세였고 무일푼이었으며 이제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하느라 모아둔 돈도 모두 바닥이 났습니다. 다행히 보험이 병원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었지만 그 외의 비용은 모두 저희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저축마저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제 운명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퇴원 후 저는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5세 나이에 이혼남이었고 소득도 없이 몸도 마음도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과 적은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보살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의지해야 하는 35살 남자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지영과 살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지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의 집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 누구 말인가요? 이웃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남자는 3번이나 이혼한 중년의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돈은 많고 성격은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영이 원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단순히 돈 때문에 그 남자에게 매달렸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주소를 어렵게 알아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영은 저를 보자마자 문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여긴 왜 왔어? 저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새아빠에게 정 붙였어. 이제 와서 내가 나타나면 애들만 혼란스러워질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아이들이 새아빠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아이들을 만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지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이러면 접근 금지 신청할 거야. 저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겨우 먹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불과 반년, 이혼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영은 이미 다른 남자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날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휠체어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저는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다시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장애인이야. 내 인생에서 짐밖에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있잖아. 원래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영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게 내가 알바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저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가게를 청소하고 어머니를 도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가게 더 키울 수 있겠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인맥을 다시 찾아가 행사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음식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저는 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13년 동안 다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를 믿어주셨고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간대.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그녀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아이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지영은 저를 무시했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내 거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법적으로도 저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너무 약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지영은 돈 많은 남자와 함께 있었고 그 남자는 가진 재산도 많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원래부터 지영과 관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 사고 이후에 갑자기 나타난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내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는 아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찾아갔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지영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만나러 오면 신고할 거야. 넌 아무 힘도 없지만 우린 돈과 빽이 있거든. 그 남자는 지영과 13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거할 뿐이었죠. 1년 전 저는 마침내 양육권 공동 신청을 했습니다. 제 이벤트 기획 사업이 안정되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저는 드디어 아이들과 15일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물론 지영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고 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고 그 덕분에 저는 15일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17살, 15살이야. 요즘 10대들은 까다롭다는데 우리 아이들도 혹시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13년 동안 지영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내야 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 현재 아내인 유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저는 5년 전 재혼했습니다. 유진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건 한 웨딩 이벤트에서였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장을 디자인했고 저는 행사장 꽃 장식을 맡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비슷한 행사에서 계속 마주치면서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3살 된 딸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이벤트 기획사에서 일했던 덕분에 이 업계에 대한 경험과 인맥이 풍부했습니다. 사실 이벤트 기획사를 차리자는 아이디어도 그녀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1년 정도 연애한 뒤 결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유진, 그녀의 딸 수아, 어머니, 그리고 수아는 새로운 할머니가 생긴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손녀가 생긴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빠뜨린 이야기는 교통사고, 보상금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과속하던 대형 트럭에 치였습니다. 원래라면 물류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을 조작했고 사고 책임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우린 고급 변호사들을 고용할 수 있어. 내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저는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고 결국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진과 결혼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소송을 진행해봐. 이제 우린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다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는 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 3개월 전 저는 글을 올리면서 아이들이 곧 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이 옆에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13년 마주한 아이들. 일단 서연씨, 올해 17살이잖아요. 두 번째 지훈이도 이제 막 15살이 됐어요. 어느새 예쁘고 멋진 청소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냈어? 짧은 인사 후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은 많아? 아이들은 간단히 대답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유진이 따뜻하게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이게 뭐야? 아빠가 재혼했다고? 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이혼한 지 몇 개월 만에 다른 남자랑 살았는데 나는 왜 재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유진은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지영은 지난 13년 동안 내게 무슨 말을 했던 걸까? 저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유진이 우리 가족을 위해 계획한 휴가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획에 대해 기대도 하지 않았고 또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진과 저는 그들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고 얼마 후 지영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은 저를 비난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이들을 내 집에 데려가서 유진이랑 나를 조종하려 한 거잖아. 저는 그녀의 태도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혼 사실을 숨겼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럽기도 했고 어처구니 없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그들에게 제가 그들을 버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영은 아이들에게 저를 완전히 세뇌시켰고 그들의 머릿속에 거짓말과 속임수만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사고를 당한 뒤 다른 남자에게로 갔어. 그때 그들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영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남자의 집으로 사라졌던 이야기와 그 남자에게 접근하려 했을 때마다 지영이 어떻게 저를 쫓아내고 위협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금지 명령서와 그동안 만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거절당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엄마의 거짓말을 믿었던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지우는 한 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와 연락을 시도했었지만 지영에게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영은 그를 감정적으로 협박하고 다시는 저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지영의 남자친구에게서 받은 구박을 고백했습니다. 지영과 아이들은 그 남자의 집에서 가족 모임 때마다 차별받았고 그 남자는 그들을 아버지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그들의 교육비를 대주긴 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알게 된 제 마음은 아프기만 했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플로리다에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유진과 수아와도 가까워졌고 수아는 올해 8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단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행복한 가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지영은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리 쉽게 나를 배신할 줄이야? 그녀는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내게서 멀어지게 만들면 더 이상 아이들을 만나게 하지 않겠어. 저는 그녀의 공허한 협박에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계속해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후 아이들은 제 친척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친척들은 아이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고 저는 그들이 다시 가족과의 유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떠날 때 그들은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린 그 집에서 살면서 숨이 막힌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아빠랑 살기로 했어.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지영에게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맞섰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상황을 뒤집어 저를 비난하며 아이들을 저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개월 전 물류회사와의 소송이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사고와 첫 재판에서의 부당함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물류회사의 트럭이 제 차를 들이받은 사고였고 그 회사는 사건을 조작하고 책임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전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진의 제안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승소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했더니 그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들을 영원히 제 곁에 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이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은 내 사고 후 절망적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오늘날 설탕 아빠라고 불리는 부유한 사람을 찾았다고 말했다. 사실 저는 그 표현을 전혀 몰랐지만 그날 구글 검색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몇 차례 젊은 여성에게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32살의 지영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2아이를 데리고 있던 덕분에 그녀의 충성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을 거부하고 그녀를 첩으로 삼겠다고 명확히 말했으며 유산을 제 아이들과 나누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그 남자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생활비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왜 일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 남자가 준 생활 수준을 내가 벌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난하게 자라지 않도록 내가 그 결정을 내린 거야. 저는 그녀의 잔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적어도 내가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았어. 아이들의 미래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왜 나랑 상의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결정을 내린 거야?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변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지나갔어. 너의 부탁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녀는 우리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결혼식 날이나
아이들이 태어난 날을 떠올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 모든 기억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그리고 그녀는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과 내 아이들이 진짜 가족이야. 유진과 수아는 내 가족이 아니야. 지영은 수아가 제 딸이 아니라고 말하며 제가 유진과 수아와 함께 제대로 된 가족을 꾸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잔인한 생각에 저는 정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지영은 저에게 다시 받아들여 주길 요구하며 진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과 수아는 내 진짜 가족이야.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그녀는 제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나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녀는 겨우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이 모든 일을 어머니와 유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은 자연스럽게 걱정했지만 성숙한 사람이라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영을 항상 싫어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심지어 지영이 저에게 다시 돌아온 이유는 결국 제가 법정에서 받은 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진짜 금전적인 이유로만 돌아온 거야. 저는 그녀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알게 되었고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지영의 행동을 알게 된 후 그들은 지영을 꾸짖고 그녀에게 자기 위치를 지켜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설탕 아빠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저에게 접근하려 하면 내쫓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는 제 아이들이 이번 달에 저와 함께 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들은 잠깐 저희와 지내며 근처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대학 생활을 즐기고 기숙사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연락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조금의 공간을 주며 다시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지영을 버렸고 결국 그녀는 설탕 아빠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설탕을 맛있게 즐기다 보면 결국 시큼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저는 아무리 고통을 겪더라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삶의 평안과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 친구들.